여러분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공간 창업을 하셔서 수백 내지는 수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시간까지 뺏기는 그런 창업 실패는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정말 공간대여 시장이 핫해졌습니다.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정말 공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공간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잘하셨다 이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사업성이 나올까? 혹은 여기에다가 공간을 차렸다고 하는 그 창업 건수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소한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될 공간 창업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네가 뭔데 공간에 대해서 여기다 창업하면 실패한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혹시 절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개인으로서 공간대여 사업을 전국에 출점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계약된 매물까지 전국 16호점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실패 매장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매출이나 수익률로 아마 업계 상위 0.1%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그런 질문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올린 지점들 매출 어떻게 돼가냐 궁금하다. 정말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주장에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매출을 한번 오늘 큰맘 먹고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마지막에 담았던 현장 영상이 마지막은 전주였고 그 전이 대전이었죠. 전주는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걸 제 얼굴을 줄이면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매출이랑 이익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이제 대전 민지점주님과 함께하는 지점이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렌트프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렌트프리 기간이어서 월세가 없었죠. 그때 이제 31일날 한 번 매출 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둔산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은 11월부터가 실제 영업 기간이고 11월도 이제 렌트프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둔산점은 2개 호실이 있고 각 호실당 월세는 45만원입니다. 첫 달부터 520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450이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민지점주님하고 이거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하나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로점이 한 달을 다 영업하지 못했지만 370만원 매출이 나왔고 여기 지점 역시 12월 달은 월세가 없었습니다. 왜냐? 한 달 렌트비를 받았죠. 그리고 중앙로점의 월세도 4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둔산점과 중앙점을 합쳐서 11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이죠. 1월 달에 당연히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만원대. 그리고 2월달. 자, 2월달 여러분 공간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수기고 이제 매출이 밀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대전점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140만원으로 지금이 15일이기 때문에 예약 한 두세 건만 더 들어오면 아마 12월 성수기 매출도 앞설 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2월은 비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 매장을 만들어 나가고 고객들이 누적될수록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민지점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비수기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레드오션도 의미가 없고 비수기도 의미가 없는 이런 시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대전 점주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운영했던 매장에 그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운영하는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에서 합정점이랑 4일 만에 오픈했어요. 홍대점 두 군데를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것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으로는 처음 담았던 지점이 아마 합정점이었을 거예요. 합정 마찬가지로 5월 달에는 렌트프리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짜 수익으로 꽂혔으니까 영업이익이 130만원.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 제가 중간에 한번 공개했었죠. 8월 달에 합정점이 840만원. 그리고 4일 만에 오픈했다고 했던 홍대 클럽점이 700만원. 이때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 지점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9월달 살짝 비수기를 지나서 다시 500, 300, 700, 500, 700 가까이. 그리고 12월 보시면 합정점이 1100만원. 그리고 4일 만에 완성했다고 한 홍대점이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두 군데 다 월세는 100만원 이제 초에서 중반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1월 달에 당연히 떨어졌고요. 아까 대전점과는 다르게 홍대는 더 과열 양상이 심해지면서 지금 2월달 15일 기준으로
현재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이 성수기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지점 모두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오픈한 지점들 매출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나머지 지점들 매출까지 다 보여드리기엔 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부득이 제가 캡처로 가져왔는데, 제 정상 시트에 보면은 제가 운영하는 대전점 이외에 나머지 지점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수업을 듣게 되신다던가, 개인적으로 제가 뵙게 되면은 모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다고요? 예,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금 제 숫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창업을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나도 영상에서 나온 대로 저런 매물 구해가지고 1000만 원? 물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이 업을 4년 동안 고민하고 학습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정말 많은 학습과 경험이 쌓인 누적된 결과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그냥 공간 사업에 대한 아무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참여해서 이런 숫자를 기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 주제들, 이것들만 피해도 최소한 여러분 잃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실패하지 않아야 또 도전하죠. 공간대여 창업도 잘못 도전했다가 막 3천만 원 이상 시설비 쓰고 월세 막 200만 원 이상씩 감당해가지고 망하면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잃으면요, 다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2번 실패했지만 작게 잃었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지식을 업데이트해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기억하셨다가 실패를 피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피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집합상가인데요. 여러분 이런 건물도 많이 보이시죠? 우리가 1층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2층, 3층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쇼윈도우가 펼쳐진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가 특징이 어떻게 되죠? 예, 문이 다 유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공용 화장실을 복도에서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브라이덜 샤워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하루 MT 오듯이 여러 인원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파티룸 구상하신다? 이런 건물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유리 쇼윈도우는 방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웃들이 있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벽이 두드려 보셔야 돼요. 저 벽이 옹벽인지 가벽인지. 만약에 이게 유리인데 옆에가 가벽이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가벽이고 유리. 아무 방음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게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제대로 된 현관을 갖춘,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까지 갖췄다면 괜찮겠죠. 사실 그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저녁에 퇴근 시간대 사람들이 좀 많이 와도, 붐비는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와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밖에 윈도우를 노출하고 있고 이걸 시트지 마감했다고 해서 안에서 모임하는 소음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상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웃 사장님들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 사장님과 갈등을 빚게 되면 이웃 사장님들이 또 이 건물주한테까지 클레임을 합니다. 그럼 그 건물주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 2번 다시 파티룸 받지 않아야지. 요즘에 제가 파티룸 임장 가면은 파티룸에 대한 소문이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물건만 잘 찾아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건물을 찾아 들어가면 절대 욕먹을 만한 업종이 아닌데, 피해를 줄 만한 곳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차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피해야 될 첫 번째 매물은요, 집합 건물, 한 층을 공용으로 쓰는 집합 건물, 그 중에서도 쇼윈도우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하는 건물들은요, 정말 웬만하면 창업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건물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 피해 안 주고 갈 수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진은 제가 준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주거 겸용 물건입니다. 주거 겸용.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마침 저희 입구점 사진이 깔려 있는데, 여기가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이거 완전 상업 건물입니다.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상업 건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 겸용이라는 게 뭐냐면, 저런 예를 들어 현관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더라도 주변이 다 주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 브라이덜 샤워는 예외입니다. 브라이덜 샤워는 사진 찍고 그냥 오손도손 놀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을 메인으로 한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제 경우의 파티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티룸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브라이덜 샤워도 파티룸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약간 클럽 컨셉의 클럽 파티룸도 파티룸이라 부르고요. 저희처럼 이런 다목적 모임 공간도 파티룸이라 부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가지는 제 목적의 파티룸의 경우에는 절대 이런 데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루를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계속 전화 오고 클레임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 임차인들이 화가 나면 건물주한테까지 클레임을 합니다. 그럼 그 건물주는 또 생각합니다. 아, 파티룸은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될수록 이 파티룸이라고 하는 업종에 대한 약간 진입장벽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창업하시면 우리 창업자끼리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겸용 건물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용함을 요구로 하는 건물 주변에 들어가지 마세요. 스터디 카페라던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있다던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주로 명상실이라던가 요가 명상을 하는데 그 위에 파티룸이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인근 업종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 옆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간격, 몇 메다가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우리 고객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들은 정확한 비용을 내고 놀러 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모임을 하라고 차린 호스트가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건물에는 입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해야 될 건물 세 가지. 첫 번째, 쇼 윈도우가 밖으로 공유되는 집합 건물. 두 번째, 주거를 검용으로 하는 집합 건물. 세 번째, 학원가 건물.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알려드릴 건요, 피해야 될 건물주 유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이 건물이 단독 건물이고 상가 건물이고 그리고 소음에 자유롭다고 건물주가 오케이 와라 해도 저는 웬만하면 건물주가 건물 내에 상주하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인데 건물주 역시도 처음에는 뭐 파티룸 그럼 좀 떠들면 어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파티룸을 잘 모르는 분의 이야기예요. 파티룸은 그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루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복도에서 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무리를 지어서 내려가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급적 상가 건물도 좀 조용하게 다 퇴근하는 상가 건물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가 건물인데 건물주가 저기 위에 주거를 하고 있다. 퇴근을 안 한다. 자, 겪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텨내는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공간 많아요. 매물 찾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파티룸하기에 적합한 매물들이 아직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건물 내에 건물주가 상주하는 건물은 피하셔라. 두 번째,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걸 적어야 됩니다. 임차 목적 부분에 공간대여 내지는 파티룸 공간대여로 임차한다 라는 말을 적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구두로 건물주가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해도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으면은 임차 목적과 다른 이용이라고 해서 정말 부당하게 본인이 투자한 돈을 회수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은 인허가 업종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뭔가 질서가 잡힌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회도 많은 거지만 그래서 더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것들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임차 목적 작성을 거부하는 건물주가 있다? 그런 건물은 계약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해야 될 건물주 두 가지입니다. 건물 내에 상주하는 건물주, 그리고 임차 목적을 공간 대여라고 작성을 거부하는 건물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공간 대여할 때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합하시죠? 저도 이거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여러 이제 강사님들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많이 안 가르쳐요. 제가 늘려나가는 게 더 메인이기 때문이죠. 저 완전 전환했습니다.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강의를 제가 듣는다 그러면 저는 이건 반드시 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겨우 하나 해본 멘토. 초보가 왕초보로 가르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블로거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리스크가 없는 업종은 초보가 왕초보로 가르쳐도 얼마든지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장은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매물만 보셔도 알겠지만 초보가 잘못 이야기해서 그 정보 듣고 들어갔다가 한번 물리면은 답이 없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한 개를 시작했고 이제 막 성수기 경험해본 멘토. 와, 이거 대박이야. 이제 300 벌었어. 400 벌었어. 아까 제 숫자 보여드렸죠? 성수기는 잘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0을 넘을 수도 있는 업종이에요. 한 매장당. 그런데 이제 성수기를 경험해보고 와, 300 벌었어요. 자, 비수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가 1000을 찍었던 우리
홍대의 2개 사업장, 영상에 남았던 사업장, 2월 되니까 현재 매출이 어떻던가. 영업이익이 200만원대로 떨어졌죠. 저는 괜찮습니다. 비수기에도. 200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져도 100이라도 괜찮습니다. 과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기 시작하고 성수기에 대한 환상을 가진 멘토는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꼭 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 사업은 확장 중이신가요? 본인은 폐업하고 강의를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폐업하고 PDF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셔도 그분들한테 배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한 배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은 자칫 잘못 오해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손실액을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피해야 될 멘토 2가지. 이제 한개 겨우 시작해보고 성수기 겪고 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멘토. 2번째, 본인의 사업을 철수 혹은 축소하면서 강의를 하는 멘토. 이런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뭐 요즘 어렵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뭐 돈 된다 그러면 막 우후죽순 생기고. 저도 사실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제 주 업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급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막 월세 200 이상 그리고 막 인테리어 3000 이상 쓰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업종에는 이런 건물에는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업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그냥 난 돈 좀 많아 하는 상태로 3000에 세팅 3000에 월세 200 이상 이렇게 들어와서는 아마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인수 매물도 조심하셔야 돼요. 인수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인수를 하시나요? 공간이 예쁘고 시설비가 깨끗하면 인수를 하시나요? 사업은요, 사업성을 기준으로 인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개를 매각했는데 둘 다 세팅비는 뭐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수배가 되는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미 영업이익이 패시브하게 100, 200 내지는 250 이상을 넘은 지점들만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성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3천만 원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이거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깎아드릴게요. 2천에 사가세요. 2천에 사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기서 월세 100만 원씩 적자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사업성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실 본 내용을 내가 보존해주면서까지 내가 그 매물을 잡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내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그는 못했지만 난 할 수 있다. 저도 물론 인수를 한 경우가 꽤 있는데 인수를 할 땐 저는 항상 이런 기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분은 못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준비되셨을 때 준비된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대여 시장 관심 많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패시브한 인컴이고. 그래서 저도 이 시장이 커지는 거 전 좋습니다. 좋아라 합니다. 공급자도 많아져야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많은 낚시꾼들이 있을수록 많은 물고기들이 모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잘하는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늘어나는 게 환영이에요. 당연히 제가 낚시를 잘하면 되죠. 시장이 커져가는 거는 사업을 잘하는 입장에서는 늘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시장에서 그냥 지식 없이 무턱대고 그냥 아주 쉽겠지 하고 창업하셨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리마인드 하시고 여러 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어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반드시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은 못 담았지만 이것만 피하셔도 여러분께서 대책 없는 실수는 많이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